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푸른 하늘과 정겨운 고향의 냄새, 많은 해외 동포분들이 은퇴 후 꿈꾸는 풍경일 겁니다. 오랜 이민 생활을 마치고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와 여생을 보내는 것,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죠. 하지만 이 설레는 계획 이면에는 과연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이 뒤따릅니다. 특히 평생 미국에서 일하며 쌓아온 소중한 연금을 한국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또 복잡한 세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저희는 바로 그분들을 위해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미국 연금의 한국 수령 방법부터 양국 간의 세금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 현명한 자산 관리 전략까지 은퇴 후 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공유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받는 소셜 시큐리티 연금, 한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행히도 그렇지 않습니다. 한미 양국 간에 체결된 한미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미국 사회보장연금은 오직 미국에만 과세 권한이 있습니다. 즉, 한국 국세청은 이 연금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소셜 시큐리티 연금만으로 한국에서 생활하신다면 한국에 납부할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0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여러분이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이미 세금을 납부한 재원으로 조성된 연금의 성격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항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료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때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미국에서 매달 꾸준히 한국 계좌로 연금이 입금되면 한국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세금은 내지 않지만 매달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생각보다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몇 가지 전략적인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연금은 미국 은행 계좌로 받으십시오. 미국 연금을 굳이 한국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은행 계좌에 연금이 꾸준히 입금되도록 유지하는 것은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미국 내에서의 신용기록을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혹시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미국 내에서 주택융자 등 금융거래가 필요할 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한국 건강보험료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한국 내 소득 기록이 잡히지 않으므로 보험료 급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미국 신용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한국은 이제 현금 없는 사회라고 불릴 만큼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작은 편의점에서 300원짜리 음료수 하나를 사도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이죠. 해외 사용 수수료가 없는 미국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항공 마일리지나 캐시백 포인트를 쌓아 여행 경비를 절약하거나 다른 혜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꾸준히 카드를 사용해 쌓인 마일리지로 한국-미국 왕복 항공권을 마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미국 신용카드사들이 제공하는 강력한 사기 방지 및 소비자 보호 혜택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셋째, 현금이 필요할 때는 필요한 만큼만 유리한 시점에 송금하십시오. 물론 시장 상인에게 물건을 샀거나 일부 현금 할인을 받을 때처럼 현금이 필요한 순간은 있습니다. 이때는 미국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와이즈와 같은 해외 송금 전문 서비스를 이용해 필요한 만큼만 한국 계좌로 보내면 됩니다. 이런 서비스는 수수료가 저렴하고 송금 속도가 매우 빠르며 무엇보다 환율이 좋을 때를 직접 선택해서 송금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연금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 입금될 경우 환율이 불리해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손실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연금은 미국 계좌로 받고 생활비는 미국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현금은 필요할 때만 소액 송금하는 것이 건강보험료와 환율 손실을 최소화하고 신용카드 혜택을 극대화하는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셜 시큐리티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 400일나 IRA, 개인연금 같은 은퇴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400일나 IRA 등에서 인출한 금액은 한국에서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도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1년에 183일 이상 거주하여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그 금액만큼 한국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연간 해외 근로소득이 약 13만 달러 이하일 경우 한국에서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00일나 IRA에서 돈을 인출하더라도 한 번에 거액을 인출하기보다는 이면세 한도 내에서 매년 계획적으로 나누어 인출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자산을 한 번에 인출하여 불필요하게 양국에 많은 세금을 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 부분은 개인의 자산 규모와 상황에 따라 매우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과 미국의 세법을 모두 잘 아는 회계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인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더 큰 돈이 오가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집을 사기 위해 미국에서 큰 돈을 송금하거나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 및 증여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세금을 모두 납부한 본인의 자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 자체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수십만 달러, 수백만 달러를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갑자기 출처 불명의 거액이 송금되면 양국 국세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집을 팔았거나 은퇴 자산을 합법적으로 인출했다는 증빙 서류를 갖추고 있다면 문제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에게 돈을 보내주는 증여의 경우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미국은 증여세 면제 한도가 매우 높아 수백만 달러를 자녀에게 주어도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낮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여 자녀에게 송금하면 자녀는 한국에서 높은 세율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신용카드 활용 전략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자녀에게 직접 현금을 송금하는 대신 부모 명의의 미국 신용카드를 자녀가 한국에서 사용하게 하고 그 카드 대금을 부모가 미국에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미국 법상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카드값을 대신 내주는 것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한국에서도 해외 거주 부모가 사용한 카드 내역으로 처리되므로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탈세가 아닌 양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이고
현명한 절세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선호하시는 현금 휴대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1인당 1만 달러까지만 국경을 넘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신고만 한다면 10만 달러를 가져가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단, 그 돈의 출처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굳이 위험하고 번거롭게 현금을 대량으로 들고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한국은 신용카드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앞서 설명드린 방법들을 활용하면 현금 없이도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의 표적이 되기 쉬운 만큼 은행 계좌에 큰 현금을 두거나 집에 보관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연금을 한국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방법과 세금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셜 시큐리티 연금은 한국에서 비과세이지만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연금은 미국 계좌로 받고 한국에서는 해외 사용 수수료 없는 미국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현금은 필요할 때만 소액 송금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셋째, 400일나 IRA 인출, 자녀 증여와 같은 복잡한 문제는 반드시 양국 세법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타국에서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인 소중한 은퇴자산, 철저한 준비와 현명한 계획을 통해 고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풍요롭고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